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이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이 3일 연속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국내 증시는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 주식시장 보면은 일단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부분은 반영이 일정 부분 돼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것과 더불어가지고 국내 산업 전반에 특히 이제 PF나 부동산 시장의 신용 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지난 10월 달, 이번 10월 달에 주식 비중은 경험적으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내용으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코스피의 경우 26개 업종의 연간 주가 수익률이 금융위기였던 2000년, 그다음에 2008년에 8년처럼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지금 증시 바닥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뒷받칠 만한 요소 있다고 보시나요? 네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야 되겠죠. 결국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주가 부분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이젠 추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요. 조사한 결과 미국의 투기 등급의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투기 등급 기업들에 대해서 이자 보상 배율은 투기 등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가치를 두고 있다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레딧에 대해서 미국 시장인 경우는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일단 주식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유럽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00% 이상 상회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의 시중은행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더불어가지고 국내 시중은행들도 조금 찾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0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국내 시중은행들의 건정성과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PF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신용 공여 비율인데 국내 증권사들의 유동성 순자산 대비해서 부동산 신용 공여 비율이 절대 수준의 31% 수준으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시장에서 나와 있는 어떤 최근에 보면 극단적인 자금 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실적 시점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적극 투자 좀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2002년인가 2008년 정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부분들 금융위기 때 그때하고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요. 당시의 상황과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S&P 지수의 경우를 보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최근 12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30%나 급락하면서 2002년과 2008년과 버금가는 부분들로 하락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2002년과 2008년에는 미국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부분이 1000bp나 상회하고 있었고 현재는 500bp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밸류에이션 급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 상황과는 거시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면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와 또 경험해 보면 그 익년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있던 그런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익년도의 주가 수익 비율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분이 회복이 가장 빨랐던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밸류에이션의 일단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업종이나 뭐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과연 그러면 어떤 쪽에서 예정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쪽이 좋냐? 투자 아이디어를 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입분기, 다음 분기에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 그다음에 사이클 개선 쪽이 뚜렷하게 나오는 업종 쪽이고요. 예전에 2002년과 2008년에는 밸류에이션 급락 이후에 단단 국면에서 저 PBR이라 하죠. 저 PBR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종목군이 두각이 났다는 종목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반등 섹터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해당되는 업종 내 좀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금호석유, YG엔터,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이 한은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레고랜드발 사태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한은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이 다음 달 이 금리 뭐 인상폭을 이제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밟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금융 정책,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발 이제 PF 경색, 자금 경색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국내 시장의 상황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 녹아 있느냐, 밸류에이션 부분들의 급락이 그 부분을 얼마나 반영되고 있냐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경험치로 봐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2002년과 2008년에 나타났던 그때 밸류에이션 급락 부분하고 유사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는 밸류에이션 급락이 좀 빨리 왔고 또 깊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흡수가 된다면 지금부터는 서서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좋아지고 사이클 개선이 되는 저 PBR 업종으로 좀 이제 압축하는 전략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앞서 이 관심 종목을 말씀해 주셨을 때 삼성전자나 금호석유, YG엔터, 엔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늘도 일단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죠.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이고 삼성전자의 가장 큰 현재는 초점은 다운사이클의 경쟁력 확인. 결국은 메모리 다운사이클에서 일단은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원가 경쟁력과 이익 방어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떻게 됐던 11월, 12월에 돼가지고 결국은 추가적인 M&A를 대규모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 사업의 일단은 활성화와 더불어가지고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군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는 업종 내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에너지 부문의 이익 방어력 부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호석유는 이제 12월 되면은 배당주가 이제 부각이 되는 시장인데 배당 수익률 또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업은 YG엔터인데요. 이제 한류 열풍과 더불어 가지고 아티스트 라인업이 확장성이 가장 부각이 되는 엔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터 산업이 2022년과 더불어 2023년에도 성장이 차별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중에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YG엔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캠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전방위 또는 이제 소재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견조한 실적과 향후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의 일단은 재평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성장성 대비해 가지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더블링, 결국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매출 성장세와 더불어 가지고 영업이익률 개선이 나타나는데, 올해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12%에서 14%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보면 2024년까지가 되면은 매출 한 2조 원 달성에 영업이익률 한 12%, 한 2,400억 정도로 영업이익도 나타날 수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